안녕하세요. 고은실입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인 이 시대에 우리 모두 건강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다 같이 건강수칙 잘 지키시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잘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고 똑똑하게 야무지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실 거예요. 왜 놀랄까? 저도 많이 놀랐으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국민 3명 중 1명이 만성 질환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굉장히 놀라셨겠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지금 이렇게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이런 거를 보셨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도 고혈압이야. 나도. 그렇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 환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세계 사망 원인과 한국의 사망 원인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식이 나타내느냐. 세계는 어떤 걸로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하나. 관상동맥, 뇌졸중, 심혈관 질환이 많고 치매는 한 5위 정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은 또 어떤가 하고 한번 살펴보니까 한국은 이렇게 9위에 치매가 딱 있죠.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그리고 암, 심장, 폐 이렇게 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점차 앞으로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치매가 조금 높아질 거다라고 보여지는 통계치가 되겠죠. 그럼 치매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하고 무서운가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이렇게 통계를 보시면 2016년과 2018년도 두 개를 비교를 해봐도 증가 추세가 있는데 2040년, 2050년이 돼가면 훅 증가를 하는 게 나타나 보여요.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세대로 가고 있다라는 단적인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불안한 세대가 되고 불안하게 늙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치매랑 간병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 역시 많은 상담을 하면서 이제 노후 준비나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다 보면 연세가 조금 있다, 50대 후반부터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나이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게 고민이야? 하고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자식, 내 배우자한테 무서운 짐이 될까 봐가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게 이렇게 통계로 보시면 한 64% 이상이 되죠. 그렇다라고 하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뭐가 두려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후를 아이들 교육시키고 주택 마련하고 이러다 보면 솔직히 노후 준비를 철저히 잘 해놓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가뜩이나 아끼고 아껴서 노후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다 치료비로 나가면 어떡해? 그러면 뭐 먹고 살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 또 하나 정말 우울하고 슬픈 거는 뭐냐면 요양원에서 혼자 쓸쓸히 죽음 생을 마감하는 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곰곰이 제가 상담을 마치고 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저 역시도 그렇게 진짜 그건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그랬는데 자식들이나 배우자한테 좀 나 아프면 돌봐줘 이렇게 얘기를 못할까? 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잠깐 아프거나 단시간 우리가 간병을 요한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통계를 보시면 이렇게 7시간 이상, 10시간 이상이 75%를 차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는 시간 빼놓고 나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연속극이나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나가서 집 밖으로 가출하셨다거나 아니면 그냥 사고를 쳐놓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꼼짝도 할 수 없고 그분을 올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긴 병의 효자가 없다. 그 말이 100% 이렇게 노인 간병이나 치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다? 그러면 어떤 형식이 벌어질까?
내가 부모를 케어를 못 해주고 배우자를 케어를 못 해준다. 그러면 누군가한테 맡겨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장시간을 맡기다 보니까 어떤 현실이 벌어지냐면 5년간 1억이라는 간병비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수입이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이렇게 간병비로 다 써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 정부에서 해준다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통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2007년과 2017년도 사이에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치료비가 7배 이상이 증가된 게 눈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많이 들을까? 과연 그럼 10년 사이에 내 봉급이 7배 이상 올랐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젊었을 때 아무 질환이 없고 이랬을 때 완벽하게 우리 노후를 준비하듯이 치매 간병비를 같이 준비하는 그런 스킬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다양한 원인의 장기 간병 상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치매가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뇌졸중, 신경통, 그다음에 넘어지거나 다치셔서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기타 원인으로 3분의 2가 간병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나는 그냥 조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노인 1인당 간병비가 어느 정도 드나를 우리가 한번 공동적으로 조금 느껴봐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요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면 공동간병인이라는 걸 써요. 그렇게 되면 4명에서 6명 정도가 한 방에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공동으로 나눠서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한 75만 원 정도가 들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혼자 나만 이렇게 잘 케어를 해주고 나만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면은 1인당 18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드는 게 나타나지요.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란 어떤 거냐면은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아프시거나 다치셔서 그렇게 되면 요양 등급을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삶의 질을 우리가 조금 보장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 완벽하게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아주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수급하는 성별을 한번 보니까 남자가 27%, 여자가 72.8%나 되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면 이건 어떤 거냐? 그러면 치매나 간병이 꼭 여자들만 이렇게 많이 걸리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통계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남성 배우자가 치매나 간병 상태가 됐었을 때는 여성 배우자가 어떻게든 간에 케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성분이 치매나 간병 상태가 됐었을 때는 남성 배우자께서 완벽하게 케어를 못 해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급을 신청을 해서 정부 거나 아니면 본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저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밑에서 중요한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수급자 연령대라는 거예요. 근데 60, 70세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 봐도 한 8.4%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70세가 딱 넘어가는 순간 25%라는 거대하게 쭉 올라가죠. 이거는 뭐냐면은 70대가 되면서부터는 그동안 아팠던 만성 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다 요양 등급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상담을 통해서 보면 치매 보험을 보험료 때문에 80세로 끊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90세로 하는 것보다 보험료는 싸지만
이렇게 돼서 내가 80세부터 수급을 받는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내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랑 심도 깊게 설명을 들으시고 본인이 조금 더 높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최소한 90세까지라도 내 치매나 간병보험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여기서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심사숙고하시더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치매보험과 저희가 간병보험에 대해서 치매는 하도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쓰였고 이래서 치매보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정신이 나갔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한 일을 기억을 못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쉽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치매보험이다 그러면 치매 신경외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측정해서 CDR 1, 2, 3 중에 하나를 줍니다. 근데 보통 경증 치매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진단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치매는 점수가 높을수록 중등도입니다. 치매는. 그런 간병은 어떤 거냐?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가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어서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불편하다. 그러면 저희가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치매와 반대로 등급이 1등급일 때가 가장 높은 겁니다. 그럼 보통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거는 4등급, 이렇게 묻고 2등급, 1등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어떤 형식이 나타나느냐. CDR1일 때가 41%입니다. 그리고 4등급 42%가 나타나죠. 경증일 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치매나 간병 상태로 돌입한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넉넉한 보험금을 수령하셔서 앞으로 점차 나빠질 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치매보험이 간병비에 비해서 조금 저렴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치매는 이쪽에서 보여지듯이 6개 분류 코드를 보장을 합니다. 보통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매, 뭐 섬광 이런 걸로 해서 6개 코드만 딱 보장을 하는 반면에 간병의 범위는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고요. 뇌혈관 질환 포함이 됩니다. 또 65세가 넘어가시면 상해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상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이 과연 얼마큼 상해로 많이 다칠까? 필요할까? 이러시는데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요새같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눈이 많이 오면 빙판길에서 넘어지시거든요. 그러면 척추나 이런 쪽을 다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돼서 그게 만성질환과 같이 연결이 안 되더라도 거동이 불편하다. 움직이질 못한다. 이러면 저희가 요양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치매의 범위보다는 훨씬 더 크죠. 넓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도 퍼센트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금을 판매하는 그 시점에서 치매도 한 38%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관절염 또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드셔서 노쇠하시면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왜냐하면 질병은 없는데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65세 미만자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을 제가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가지면 그게 뭐냐면 지금 뇌질환 환자의 64%가 65세 미만인데도 요양등급을 신청을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65세다. 그럼 저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75세도 우리가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청춘이라고 막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65세다. 그러면 정말
너무나 많이들 놀라세요. 65세에 누가 요양 등급을 받아요? 상담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매도 22%. 머리를 많이 쓰고 살고 스트레스가 과도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치매도 65세 이전에 이렇게 22% 정도를 차지하는 결과가 무서운 결과가 있죠. 그러면 65세 미만 신청 사유가 뇌혈관 질환의 64%예요. 굉장히 큰 질환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60세 이전에 발병하는 진단을 딱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뇌출혈이 68%나 됩니다. 그리고 전체 뇌경색 뇌혈관 질환도 45%가 60세 이전에 발생을 한다는 거죠. 60세면 아직 정년을 준비하고 퇴직을 앞둔 시기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관리 잘 안 하시고 이러다 보고 건강검진 안 받고 이러다 보면